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관으로 먼저 실린더 안으로 공기와 연료가 주입되면 연소 반응이 일어나고 열이 발생하며 고압 상태가 된다. 이때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내 압축된 연료를 폭발시키며 피스톤이 움직이고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힘이 된다. 마력이라는 것은 말 한 마리에 1초간 75kg의 중력을 2m 움직이는데 필요한 동력이 되겠는데,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100마력 이상, 스포츠카 경우에는 5, 600마력 충분히 나는 그런 차량도 있습니다. 마력과 토크, 그리고 회전수. 자동차 엔진의 성능을 나타내는 세 가지 개념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 마력의 경우에는 시간당 개념이 들었기 때문에 회전수가 커질수록, 엔진의 회전수가 커질수록 마력은 서형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토크는 시간의 개념이 없이 회전하기 위한 회전력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트럭이라든가 대형 차량에는 이제 토크를 중시 여기고, 스포츠카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력을 중요시하게 되죠. 토크가 높을수록, 회전수가 많을수록 엔진의 출력은 커지는데, 결국 자동차의 출력을 좌우하는 것은 연료의 공급량과 엔진의 크기다. 출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회전수, 즉 RPM과 엔진 성능의 관계는 다이나모미터를 통해 볼 수 있다. 다이나모미터는 엔진의 성능과 내구성을 시험하기 위한 장비인데, 다이나모라는 장비를 엔진에 연결해서 실제 가동 상태를 재현해 그때 나오는 회전 동력을 측정하게 되는데, 출력뿐 아니라 토크와 연료 소모량까지 측정할 수 있다. 분당 회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출력도 높아지는데, 회전수가 올라갈수록 연료도 빠른 속도로 소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RPM이라고 하는 것은 분당 회전하는 수를 얘기합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엔진을 시동했을 경우에는 600rpm에서 900rpm 사이로 시동을 건 다음에 회전을 합니다. 근데 운전자가 많은 출력을 얻고자 하면 페달을 밟게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그것은 들어가는 공기와 연료의 양을 늘려주게 돼서 회전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회전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건 단위 시간 동안에 훨씬 더 많은 연료가 들어가서 연소가 돼서 출력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1000rpm 때 100마력이 나온다면 3000rpm이 되면 300마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성능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1만이 넘는 회전수,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출력. F1을 자동차가 아니라 머신이라 부르는 이유다. We've got about 760 horsepower. Definitely the quickest cars, I would say, on the planet in regards to lap time on a racetrack. You cannot really compare. The differences are huge. Starting with positioning in the car. In a normal car, you really sit. In F1 or in all single-seaters, it's more of a laying position, and of course, it is not done to be comfortable. It's done to be quick, and already by the looks, you can see that there's a huge difference. F는 국제자동차연맹이 정한 규격 항목을 말하며, 1은 경주용 체중 최고라는 뜻이다. 대당 가격 100억 원, 2400cc의 배기량에 최고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F1엔 최고 성능을 내기 위해 공기저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수준의 공기역학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회전수를 높여 더 큰 출력을 내는 것은 엔진 설계와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3.8초 만에 시속 100km를 주파하는 국산 스포츠카. 160마력을 내는 기존 엔진을 사용하지만 출력을 3배까지 높일 수 있었던 비결은 터보 차저라는 장치에 있다. 터보 차저는 배기가스를 다시 이용하는 건데,
배에 가스를 버려지는 게 아니고 다시 재순환을 해가지고 특정한 그 장치를 통해서 엔진으로 넣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원래 순정 엔진이 160마력짜리를 터보를 달아서 한 500마력 정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터보 차저는 일명 터보 과급기라고 불리는데 엔진이 구동하며 배출되는 가스를 다시 엔진으로 넣어주는 장치다. 엔진에 더 많은 공기를 공급하면 실린더 내에서 폭발 시 완전 연소가 이뤄지게 되는데 결국 기존 자연 흡기 방식보다 회전수가 상승하고 출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터보 과급기는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때 적의 전투기를 피해 공기가 희박한 성층권을 비행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엔진에 공기를 공급하던 기술. 이처럼 항공기술까지 적용해 최고 성능을 향해 질주하는 오늘날의 자동차. 그러나 지금 자동차는 새로운 시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1970년대 두 차례나 세계를 뒤흔든 오일 쇼크. 그것은 자동차 성능의 기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그 전까지는 그 자동차에서 성능 개념이 고성능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엔진 배기량 크고 출력 높고 막 그 속도 빠르고 가속력 빠르고 이런 것이 이제 고성능의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오일 쇼크 이후에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거죠. 똑같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적은 연료를 소모하느냐, 또는 주행할 때 같은 속도로 주행하더라도 얼마나 연료를 적게 소모하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효율의 개념인데. 자동차의 공기저항 정도를 실험하는 풍동 실험실. 시속 60km가 넘으면 자동차는 공기저항을 받는데 이 공기저항을 이기는데 연료의 60%를 사용하게 된다. 자동차 디자인은 이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에어로다이나믹스, 즉 공기역학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를 적용하여 처음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콘셉트카를 보면 유선형